KBO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야구계에 던져진 심재학 단장의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 속에 숨겨진 KIA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개막을 앞둔 FA 시장에서 KIA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특히 KT 위즈의 간판 타자 강백호 선수의 영입 가능성에 대한 모든 야구 팬들의 궁금증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적설을 넘어 한 구단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FA 시장의 복잡한 이면과 구단 운영의 치밀한 전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KIA 타이거즈의 외부 FA 영입 가능성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방정식처럼 명확한 조건 위에서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첫 번째 변수는 바로 올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게 될 6명의 내부 FA 선수들과의 협상 결과입니다. 박찬호, 조상호, 양현종, 최영우, 이준영, 한승택. 이 6명의 선수를 모두 잡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임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냉혹합니다. 구단의 한정된 예산과 선수들의 높아진 가치를 고려할 때 이 모두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재학 단장의 발언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력 보강을 위해서는 외부 FA에 관심은 있는데 선택을 잘해야 할 것 같다. 내부 FA 선수들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내부 FA를 못 잡는다면 외부로 눈길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례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KIA의 FA 전략이 내부 선수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특정 선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심 단장은 구체적으로 찬호는 경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잔류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박찬호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이 발언은 박찬호 선수가 KIA 내부 FA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그를 지키기 위한 구단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박찬호 선수를 놓치게 될 경우 KIA는 그에게 투자하려 했던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 외부 FA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찬호를 지키는 데 쓸 예산이 남게 되면 그 자금으로 외부 스타를 영입할 여력이 생기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구단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팀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뇌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박찬호 선수는 단연코 최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가치는 단순히 훌륭한 성적을 넘어 공수주 3박자를 모두 갖춘 유격수라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유격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야구에서 매우 귀한 자리이며 여기에 타격 능력까지 검증된 선수는 그야말로 희소성이 높은 자원입니다. 야구 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격수의 역할은 투수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야 수비의 중심을 잡고 빠른 발로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정확한 타격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박찬호의 존재는 KIA에게 상위권 재도전을 위한 핵심 전력 그 자체입니다. 그는 팀의 내야 수비 중심이자
타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박찬호의 뛰어난 가치를 KIA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 역시 박찬호 선수를 반드시 잡겠다며 FA 시장이 열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는 오랫동안 유격수 보강이 절실했던 팀이고 KT는 간판 타자 강백호 선수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세 팀이 박찬호 영입 경쟁에 뛰어들면 그의 가치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마치 미술 경매장에서 희귀한 작품을 두고 여러 컬렉터가 경쟁하듯이 박찬호 선수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영입 경쟁이 과열되면서 구단이 책정한 금액 이상으로 몸값이 치솟을 경우입니다. 만약 KIA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면 구단은 과감하게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단의 재정 건전성과 장기적인 팀 운영 계획을 고려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2017년 FA 시장에서 롯데는 당시 최고의 포수로 평가받던 강민호 선수를 삼성에 빼앗기면서 아쉬움을 삼켰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 재정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찬호 선수는 어등급 FA이기 때문에 보상선수 20인을 제외한 보상선수를 내줘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만약 박찬호 선수의 유출이 확정된다면 자연스럽게 그에게 쓸 예정이었던 자금을 외부 FA 영입에 투입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KIA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다른 고민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한 선수를 놓치는 아쉬움 속에서도 그 자원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구단이 항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KIA가 영입할 만한 외부 FA 1순위로 단연 KT 위즈의 강백호 선수가 거론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8시즌 통산 타율 0, 330, 홈런 136개, 565타점, OPS 0, 876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은 그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임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성적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강백호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강백호의 가장 큰 매력은 압도적인 장타력입니다. 토종 타자로 연간 20홈런 이상을 안정적으로 쳐낼 수 있는 선수는 KBO 리그에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KIA에게는 이러한 장타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년이면 43세가 되는 최영우 선수는 FA 협상 대상이긴 하지만 나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성범 선수도 최근 장타력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여서 국내 타자들의 장타력 증강은 KIA의 숙제입니다. 강백호는 바로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키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방망이 하나로 타선 전체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이면 불과 27세가 되는 나이도 큰 장점입니다. 전성기가 한참 남아있고 장기 계약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이러한 젊은 나이는 강백호 선수를 더욱 매력적인 FA 자원으로 만듭니다. 그는 앞으로 10년 이상 팀의 주축 타자로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산 타율 0, 330은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3번 이상 안타를 친다는 의미로
리그 최정상급 타격감을 보여줍니다. 높은 출루율 역시 1번이나 3번 타순에 배치해도 전혀 무리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136홈런은 시즌 평균 17홈런 정도인데 이는 그가 아직 정점을 찍기 전의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성기에는 연간 2530홈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565타점은 찬스에 강하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OPS 0. 876은 리그 최상위권 타자의 지표입니다. 마치 프로야구 게임에서 최고의 타자를 만들 때 설정하는 능력치와 흡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 영입에는 명확한 단점과 풀어야 할 숙제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포지션입니다. 강백호 선수는 주로 1루수 또는 지명타자로 활용해야 합니다. 외야 수비는 수준급이 아니기 때문에 내야 또는 지명타자가 가장 적합합니다.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KIA의 지명타자 자리는 최영우 선수가 주로 맡고 있으며 수비력이 다소 떨어지는 김선빈 선수와 나성범 선수도 가끔 지명타자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강백호 선수까지 가세하면 무려 4명의 지명타자 후보가 생기는 셈입니다. 하루에 한 명만 지명타자로 쓸 수 있는데 이 4명을 어떻게 로테이션할 것인가는 김종국 감독에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치 제한된 공간에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 넣으려는 것과 같아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루수 포지션 역시 애매합니다. 강백호 선수의 1루 수비는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KIA에는 오선우 선수와 윤도현 선수라는 유망한 1루수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성장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강백호를 1루에 고정시키는 것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다른 유망주들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은 구단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강백호 선수를 원하는 팀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스, NC 다이노스 등 여러 구단이 강백호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붙으면 계약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IA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치열한 경매장에서 예상치 못한 가격으로 물건이 낙찰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강백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7세라는 젊은 나이, 검증된 실력, 국내 리그를 정복한 이력을 고려하면 메이저리그 도전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만약 강백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쪽으로 방향을 틀면 KIA의 영입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김하성 선수가 KBO 리그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후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던 사례처럼 강백호 선수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구단은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타자 강백호 선수와 함께 투수 쪽에서는 두산 베어스의 우완 투수 이영하 선수가 KIA의 불펜 보강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IA는 올 시즌 필승조가 흔들리면서 후반 이닝이 약해졌고 이것이 8위로 추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토브리그에서 불펜 보강은 팀의 가장 시급한 숙제로 꼽힙니다. 마치 집의 기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기둥을 보강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영하 선수는 올해 73경기에 등판해 4승 4패 14홀드 평균 자책점 4.
5를 기록했습니다. 73경기 등판은 엄청난 활동량입니다. 이는 거의 매일 불펜에서 준비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등판했다는 의미입니다. 14홀드는 세팅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냈다는 증거이며 팀 승리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균 자책점 4. 5는 다소 아쉬운 수치지만 73경기라는 많은 등판 횟수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경기를 던지다 보면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기도 있고 무리한 등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에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지만 후반기에 제구가 흔들리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는 시즌 말 피로 누적으로 인해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초반에는 힘차게 달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 속도가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하 선수의 활용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는 우완 불펜 투수로서 검증된 실력을 갖췄고 시즌 내내 믿고 쓸 수 있는 내구성도 증명했습니다. 28세라는 나이도 좋습니다. 투수로서 한창 전성기이며 34년 장기 계약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함께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영하 선수가 KIA 불펜에 합류한다면 중간 개투진이 훨씬 두터워질 것입니다. 7회나 8회를 책임지고 마무리 투수에게 안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 흔들렸던 필승조를 재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후반 이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하 선수 한 명의 합류가 팀 불펜 전체의 안정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KIA의 FA 전략은 명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6명의 내부 FA, 특히 팀의 핵심 전력인 박찬호 선수를 최선을 다해 잡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팀에 남는다면 내야 수비와 타선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기존 전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집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박찬호 선수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그의 요구 금액이 너무 커서 구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KIA는 과감하게 외부 FA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이때 그 대상이 강백호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이영하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는 KIA의 오랜 수건 과제인 타선 보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의 장타력과 클러치 능력은 어떤 팀에서든 탐낼 만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포지션 문제와 영입 경쟁 과열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의 가치를 충분히 알면서도 팀의 전체적인 균형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치 최고의 요리 재료를 구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여 식탁에 올릴지가 고민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반면 이영하 선수는 KIA 불펜 강화라는 시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불펜은 팀의 승패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영하 선수는 경험과 내구성을 갖춘 검증된 자원입니다. 하지만 후반기 재구 불안이라는 약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의 영입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의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마치 급하게 필요한 부품을 구했지만 그 부품이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재학 단장의 외부 FA에 관심은 있는데라는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부 FA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동시에 외부 시장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단은 마치 바둑 기사처럼 상대방의 수를 읽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다음 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가장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FA 시장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박찬호, 강백호, 이영하를 둘러싼 치열한 영입 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KIA 타이거즈는 그 경쟁의 한복판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쫓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강백호 선수가 KIA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이영하 선수가 광주로 오게 될까요? 아니면 박찬호 선수를 지키는데 성공하면서 내부 FA에만 집중할까요? 이 모든 것은 앞으로 펼쳐질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심재학 단장의 폭탄 발언은 FA 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마치 체스 경기에서 첫 수를 놓는 것과 같이 구단의 첫 FA 결정은 앞으로의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전문가로서 KIA 타이거즈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부 FA, 특히 박찬호 선수와의 협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팀의 핵심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외부 영입만큼이나 중요하며 내부 선수들에게 보내는 신뢰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박찬호 선수를 붙잡는 것이 팀의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둘째, 만약 외부 FA 영입을 결정하게 된다면 포지션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강백호 선수 같은 뛰어난 타자를 영입하더라도 기존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벤치 멤버로 남게 될 수도 있는 선수들의 사기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선수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 장점이지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면 오히려 팀 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강백호 선수처럼 재능 있는 선수는 언제든 더 큰 무대를 꿈꿀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혹시 모를 이탈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구단이 짊어질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팀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KIA 타이거즈의 FA 전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파악하여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KIA가 박찬호 선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음의 계획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찬호 선수와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강백호나 이영하 선수에게 눈을 돌리는 KIA의 전략처럼 우리도 계획에 없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단이 한 선수의 영입을 결정할 때 그 선수가 향후 몇 년 동안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KBO 투데이에서는 KIA 타이거즈의 FA 시장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야구는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전략과 인간 드라마를 이해할 때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분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저희 KBO 투데이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KBO 리그의 뜨거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O 투데이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